임신을 하고 싶다면 살부터 빼라? 복부 비만이 임신에 미치는 나쁜 영향과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몸의 독을 없애주는 장세척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임신 전 복부 비만을 잡아라. 임신 전 살 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저는 말입니다. 예전에 그 수다맨 할 때부터 여러분들도 제 몸매를 아시겠지만은 저는 평생 제가 살이 찔 줄은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툭 하면 쫙 잡힐 정도로 이게 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좀 깜짝 놀래요. 안 돼요, 성범 씨. 예. 성범 씨는 지금 자수를 했으니까 복부 비만인지 알지. 다른 분들은 성범 씨 말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분 중에서 의외로 마른 비만이 많이 있고요. 예. 저는 실은 남성들 비만보다 여성들이 더 걱정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저 박사님께서 좀 밤잠을 못 이루실 정도로 걱정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비만, 이거 참 그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골칫거리잖아요. 예, 이 비만이 그 임신만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여성들에 있어서는 암의 발병률까지 2~3배 이상 높이거든요. 그래요? 예, 우리 몸에 체지방이 많아지면서 이것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여성암, 유방암이나 자궁암의 확률을 정상인보다 2~3배나 높게 발병을 시킨다고 하니 네. 절대로 살이 찌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지만은 살이 찌면 임신도 잘 안 돼요. 거기다가 암 걸릴 확률도 2~3배가 늘어나는 게 비만은 역시 백해무익하다. 예,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임산부와 복부 비만의 관계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도 뽀얗고 예쁘시죠. 다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내신 얼굴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더 깎고 째고 한 게 아니고요. 스스로 노력하셔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신 분들인데 먼저 그 배은숙 씨, 이 비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다고요. 예. 저는 그 첫 아이가 7살인데요. 네. 둘째 아이가 이렇게 비만으로 되면서 생기질 않아서 네.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얇으신데. 제가 한의원을 다니면서 예. 지금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감량을 하셨어요? 한 5kg 정도요.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지금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에 5kg면은 혼자 있어서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게인 것 예. 같은데. 빼고 보니까 어떠십니까? 본인 생활에 또는 기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도 좀 가볍게 일어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혈색도 좀 좋아졌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예, 그래 보이세요. 예. 그리고 움직임이 지금 이렇게 날렵해졌어요. 맨날 눕고만 싶고 좀 예. 이렇게 움직이기 싫어하고 했는데 예.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날렵해지셨다고요? 예. 그래서 발차기로 한번. 근데 그 전에 살이 찌셨다고 했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그 많이 드셔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운동을 좀 안 했었고요. 예. 그다음 불규칙한 그 식사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예. 움직이는 걸 거의 귀찮아했었어요. 아이 키운다는 이유로 예. 움직이는 걸 귀찮아했었던 것 같아요. 첫째가 지금 몇 살? 7살 됐어요. 7살 됐군요. 예. 이 둘째 나오시기만 하면은 둘째는 첫째가 키우겠네요. 예. 우리 서윤자 씨 같은 경우는 복부 비만이신데 왜 나오셨어요? 복부 비만은 전혀 상관이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살이 좀 많이 쪘었고요. 그리고 임신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이 찌면 안 좋다고 들어서요. 예. 좀 살을 빼고 바로 임신 성공했어요. 오, 네. 성공을 하셨어요? 네. 오, 이거 첫 사례잖아요? 살을 빼야 임신이 잘 된다라는 이론인데, 그 살을 빼서 처음으로 임신에 성공을 하셨는데, 그 전에 임신하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신 거예요? 여름에부터 좀 가지려고 온 거고요. 예. 얼마 안 됐어요. 한 3개월 정도고, 이제 예. 제가 좀 무기력하고 몸이 좀 안 좋아서 부양먹으로 이제 하는 거네요. 그 전에 안 되다가 3개월 만에 임신이 되신 거군요. 아니요, 준비하다가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은데 살을 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살을 빼니까 임신하게 된 바로. 거죠. 네. 1~2개월 만에 바로 임신되신 거예요. 1개월 만에. 그러시구나. 네. 저 같은 경우는 생활이 이렇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끼니를 거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먹게 되면 때는 짜대가지고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이거 얘기해. 배가요, 올챙이 모양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아래만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근데 이 복부 비만이라는 건 사람에 따라서 또 모양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른데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배에 나오신 분들이 의외로
굶었다가 먹었다가 이렇게 폭식하면서 예.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고요. 예. 남성들의 경우에는 음주도 큰 문제가 되죠. 예. 큰 문제가 있는 인간입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 비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비위에서 흡수가 안 돼서 살이 안 찔 것 같지만 네. 오히려 폭식하고 굶고 이러면서 비위 기능, 소화 기능이 안 좋아지면서요. 예. 오히려 복부로 살이 찌게 되고 그리고 또 변비까지 있으신 분들은 더 배가 나오기 쉽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비위 소화 기능뿐만 아니라 하복부, 자궁 쪽으로 차고 안 좋으면 또 배가 더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복부 비만의 유형을 한번 네. 살펴보면은요. 네. 3가지로 나눴어요. 윗배 볼록형, 아랫배 볼록형, 남산형. 저는 저 윗배 볼록형 쪽인 것 같아요. 예. 남산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제 나이가 아직은 좀 덜 나왔죠? 남산 돼가고는 예. 있는데. 예, 주로 윗배가 볼록하신 분들은요. 예. 폭식과 과식을 자주 하여서 이제 내장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식생활을 개선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폭식, 과식 하시면 안 되고요. 규칙적으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식사는 저지방, 지방을 섭취를 좀 줄이시는 거죠. 예. 저지방 식이요법과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랫배가 볼록한 경우는 보통 여성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 여성들 예. 먼 배라 그러죠? 예, 똥배 덤배, 나왔다죠. 예, 보통 변비가 심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활동량이 부족한 여성들이 많이 이런 변비. 영상을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걷기를 통해서 기초 대사량을 늘려주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수영, 스트레칭, 플로우프 같은 것을 해서 좀 아랫배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남산형이라고 하시는 분은요. 예, 예. 아랫배 나오고 아랫배, 우배 다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복합성인 거죠? 네, 다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남산형인 분들은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이제 심각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보통 음주를 상당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중년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금연, 금주, 식이요법이 다 필요하고요. 예.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운동을 같이 좀 하시는 게 운동 부족은 기본이 있거든요. 예, 저도 운동 부족인 것 같아요. 예. 예,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죠. 네. 먼저 그 배은숙 씨 살 빼야지 하고 왜 그렇게 저는 부둥켜 하신 거예요? 한의원을 많이 다녔었어요. 여러 군데 다녔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예. 지금 비만 제가 복부 비만이 심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네. 그래서 비만 치료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실 때는 비만 불임 때문에 갔었어요. 불임 때문에 가신 거죠. 예. 예. 근데 복부 비만이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검사 다 한 결과 복부 지방에 내장 지방이 좀 많다 해서 네. 일단 그 산부인과에서 검사했을 때 임신이 왜 안 된다고 했었나요, 그때? 그때는 뭐 다낭성 난소가 됐다고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뚱뚱해지면서 다낭성 난소가 비만으로 인해서 생리가 두세 달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산부인과를 가면은 생리하는 그런 주사를 놔줘요. 예. 그때뿐으로 그냥 호르몬 끝나는데. 촉진제인가요, 그게? 예. 그럼 살 더 찐다면서요, 그게? 네. 아, 그것 때문에. 그때뿐이지 뭐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렇게 임신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 중에는요. 네. 살이 찌면서 살만 찐 게 아니라 이미 하복부 자궁 쪽에 병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경우도 다낭성 난소라고 진단을 받으시고 그 치료를 하느라 또 살이 더 찌신 거예요. 그렇죠. 살이 쪄서 그 질환이 왔는데 또 치료하느라 살이 더 찌게 되니 자, 지금 여러분들 우리 배은숙 씨가 생활하시는 모습을 VCR로 담았거든요. 요거 보시면 병원 가시지 않아도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면은 저렇게 예뻐지고 살이 빠지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봄날 주말 아이와 함께 인근 놀이터를 찾은 주부 배윤숙 씨. 허리 운동이야. 지난 2003년 제왕절개로 출산한 첫째 딸이 벌써 7살이 되었고 이제 둘째를 갖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언제부터 운동을 하시게 되셨어요? 저희 아이가 너무 외로워해서요. 둘째를 낳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한 3개월 전부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운동이 잘 돼가시는 것 같아요, 계획대로? 예, 제가 지금 먹는 식이요법도 좀 하고 있고요. 비만으로 운동을 안 하면 살이 찌기 때문에 지금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막상 둘째를 가지려고 하니 문제가 된 것은 남모르게 찌어왔던 뱃살.
먼저 살을 빼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말에 임신 전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아이와 함께 있다 보면 놀이가 곧 운동이 되는 일이 많다. 오늘도 딸에게 새로운 놀이를 가르쳐주는 것도 잊지 않는데. 양쪽으로 밟고 이렇게 뛰어서. 금세 잘 따라하는 예쁜 딸. 저희 아이가 너무 활발한 아이라서요. 이런 데 오면은 되게 뭐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이런 공원에만 놔도요. 문채는 엄마랑 같이 운동하는 거 좋아? 네, 그러지. 엄마가 왜 운동하는 거 같아요? 한바탕 운동을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재촉하는 배윤숙 씨.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뭐 하시나? 평소 몸이 찬 그녀는 운동 후 항상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조격을 준비한다. 이번엔 전자레인지? 아니, 요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건 찜질팩? 누구나 쉽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온찜질은 1회 20분에서 30분 정도, 일주일에 4, 5회 정도 해주면 좋다.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기 위한 온찜질도 필수. 하지만 너무 뜨거우면 자칫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수건에 한번 싸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 둘째를 갖길 원하는 그녀에게 조격과 온찜질은 어느덧 생활 속 습관이 되었다는데 그래도 복잡한 준비 과정이 좀 귀찮지는 않을까? 배윤숙 씨, 바빠도 조격과 온찜질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피로가 쌓여서 다리의 피로도 좀 풀어주고 혈액순환에 좀 좋으라고 조격을 하고요. 배도 따뜻하게 해주면 여성 건강에 좋더라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운동 삼매경, 그만큼 관리도 철저히. 사실 이 모든 것은 딸의 소원을 위해서라는데 배윤숙 씨, 운동 열심히 해서 뱃살 쏙 빼고 따님에게 예쁜 동생 만들어주세요. 얼른 그 따님한테 예쁜 동생 만들어 주셔야 되겠어요. 네? 예. 배윤숙 씨는 저 VCR에서 봤듯이 평소 생활을 참 잘하고 계세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임신이 잘 안 되는 여성들은 네. 아랫배가 찬 분들이 많은데 바로 이 경우에 이제 아랫배가 차게 되면 어혈이 생기고 순환이 안 되게 되면서 임신에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아랫배가 나오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저렇게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좀 뭔가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요법들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돈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 그 팩만 미리 하나 사두면 말이죠. 예, 그 데우는데 전기값만 조금 들지. 예, 정말 그 저렴하게 큰 돈 안 들이시고 집에서 아주 요긴하게 그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첫째 아이 낳으실 때 제왕절개를 하셨다고요? 네. 뭐 따로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제가 양수가 하루 전날 먼저 터져가지고요. 응급실에 갔는데요. 24시간 내에 수술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예. 17시간 만에 수술을 했어요. 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신 예. 거군요. 근데 임산부들 네. 보면은요, 운동 부족이나 살이 너무 많이 찌면서 네. 제왕절개를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첫째를 제왕절개를 했다 하더라도요, 몸 관리를 잘 하시고 꾸준하게 운동하시면 둘째는 자연분만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제왕절개를 한 번 하면 다음번은 또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무리 가진 않을까요? 에이, 그렇게 안 되는데 해도 된다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셔야겠지만, 예. 제 주위에는 첫째는 자연분만 못했는데도 둘째 자연분만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요즘은 그게 또 되는군요. 네, 건강이 문제잖아요. 그 배윤숙 씨 같은 경우도 양수가 왜 터졌겠어요? 뭔가 몸이 안 좋으니까 양수가 먼저 터지고 자연분만을 못 하시게 된 거죠. 그렇겠죠. 네. 둘째는 자연분만으로. 예. 네. 근데 첫째 저기 와 있는데 예쁜데요? 또 제왕절개 하시는데. 아니요, 몸 건강하게 하셔서 이왕이면 자연분만 하셔야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여기서 방청객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많이 있으실 테니까요. 누구부터 한번, 아무나, 예, 우리 누님.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격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 저는 냉온욕을 하거든요. 어. 그것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냉온욕이라고 하면 이제 냉탕, 들어갔다가 온탕 같이 하는 거죠. 번갈아. 그럼요. 예. 실은 반신욕이나 조격보다 냉온욕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건이 돼야 되잖아요. 그 목욕탕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냉탕, 네. 온탕 왔다 갔다 할 네. 집에 사이즈가 된다거나. 집이 되거나, 목욕탕 옆에 살거나. 가거나, 예. 네. 그래야 되는데, 실은 냉온욕이 굉장히 효과가 좋죠. 왜냐하면 이 냉온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네. 몸의 그 온도 변화로 인해서 몸의 신진대사나 혈액순환이 더 빨리 촉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욕, 좌욕, 이거보다 냉온욕이 더 좋은 겁니까? 꼭 더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냉온욕도 역시나 똑같이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냉온욕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예. 시작할 땐 냉탕, 끝날 땐 냉탕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냉탕부터 시작이요? 예, 냉탕부터 시작해서 냉탕으로 끝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냉온욕을 할 때 그 온도 변화가 너무 크면 예. 처음에 할 때는 실은 힘들어요. 이게 사실은 저기 차가운 물이 너무 예. 차가우면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여건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겁나서 안 하죠. 아유. 그래서 처음에는 냉탕, 온탕의 온도를 조금 예. 적게 했다가 좀 더 차이를 많게 하시면 되고요. 예. 이 냉온욕을 하게 되면 이 피부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뭐 신경성 위라든지 변비라든지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같이 목욕탕 동료들하고 가서 냉온욕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선 저는 안 했거든요. 사실은 겁나서 안 했는데 핑계로 심장이 안 좋대. 이런 또 얘기를 또 주워 들어가지고. 그렇죠. 갑자기 하면 예. 좀 무리가 될 수는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예. 서서히 그래서 온도 변화를 서서히 해서 하고요. 예. 건강한 사람이면 하셔도 괜찮아요. 네. 예, 한번 저도 시도해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잘 안 하는데 예. 운동하고 난 다음에는 그 냉탕 온탕을 하고 나면 몇 배로 더 시원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냉탕으로 시작해서 냉탕으로 끝내라. 예, 이게 맞습니다. 가장 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번만 더 받아볼까요? 한 번. 예. 저는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서 욕조 안에 오일을 넣고 피로를 풀거든요. 아로마 오일이요? 예. 예. 한약에서도 그런 방법이 있나요? 예. 실은 아로마 테라피라고 말이 외국 말이어서 네. 꼭 한국에는 없을 것 같은데 결국 그 아로마 테라피가 되는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꽃이니 예. 그런 식물은요 결국은 한약재인 것도 그래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통칭으로 아로마 테라피인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아로마 테라피에 들어있는 그 약재 중에는요, 한약재도 실은 꽤 있습니다. 그래요? 예. 서양인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려면 이제 뭐 과정을 거치거나 뭔가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 한방에서는 한약재를 직접 쓰면 돼요. 그냥 그 통째로 담그면 됩니까? 예, 뜨거운 물에? 그렇죠. 예, 뜨뜻한 물에. 그럼 집에서 그 쉽게 할 수 있는 그 한약재는 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쑥. 아, 쑥! 요즘은 그냥 찐 열려 있으니까 예. 제 집에 가신 길에 푹 뜯어다가 담그고 목욕하시면 예, 바로 될 것 같네요. 예, 쑥은 특히 이제 오래 두고 쓰시려면 말린 거 말려서 쓰시면 되고요. 말려서, 예. 그리고 가을에는 국화도 쓰시면 돼요. 국화도 네, 좋고. 국화도 그때 쓰셔도 되지만 말려서 쓰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율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좀 불려서 물론 끓여서 쓰는 게 더 좋긴 하지만은요. 끓여서요? 율무를 쓰면은 미백 효과도 있고요. 국화 경우도 뭐 순환을 잘 되게 하고 쑥의 경우에 몸도 따뜻하게 하고 다 그 효능이 원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네. 따온 대로 바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한번 달여서 그 액을 만들어서 그걸 그렇게 넣으면 더 하셔도 좋겠네요. 되고요. 예, 바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쑥이나 아. 국화 같은 경우는 바로 하셔도 돼요. 별 차이가 없고요. 예, 예. 율무 같은 경우는 보리차 진하게 끓이듯이 예, 좀 끓여서 끓여서 하시면 더 좋고요. 예, 예. 만약에 겨울에 국화를 하려면 없을 경우 쑥이나 국화 겨울에 하고 싶을 때는 네. 말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예, 예. 유두님 오늘 저 비싸게 아로마 테라피 그거 구입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길에 그 뚝방길에 가가지고 툭 뜯어다가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부터 서윤자 씨에 대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윤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네. 만성 피로이셨어요. 피로 때문에. 예, 피로가 누적이 되셔서 몸이 굉장히 지쳐 있는 가운데 예. 이제 임신을 계획하셔서 이제 기본적으로 몸이 힘드시니까 그냥 보약 한 제 먹고 일단 또 임신해야겠다. 보약이시군요. 예. 예, 그래서 오셨는데 보니까 이미 복부 비만이셨고요. 그래서 좀 그 복부 비만을 해소를 하면 좀 더 임신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 건강에도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더니 치료를 시작하셨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신 게 해독 프로그램이라고요. 해독 프로그램이요? 예, 거기서 예. 장세척을 하셨어요. 예. 장세척이요? 오, 장세척하고 복부 비만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또? 예,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저도 얘기는 해독, 들어봤는데 글쎄요, 그 뭐 질병이 생겨야지 장세척을 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정상적인 분들도 예, 장세척을요? 정상적인 분들도 예. 많이들 하시고요. 복부 비만이신 분들은 그 배 나온 거에 가장 기본 밑에는 변이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내가 예. 많이 먹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은요, 배 많이 나오신 분들 중에는 화장실에 며칠에 한 번씩 가십니까? 그러면 매일 내지는 먹기만 하면 저도요. 하루 3번 간다는 분이 있는데 그런 예. 분들의 경우는 평상시에 본인은 변비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매일 보니까 힘들지 않게 보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제가 쭉 통계를 내보니까요 밀어내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이, 숙변은 숙변대로 옆에 붙어 있고 그냥 나오는 것만 밀어내기. 아니 변이 이제 여기 배 속에 꽉 차니까 예. 들어가니까 끝에서 밀려 나오는 거죠. 아, 그걸 모르고 예. 난 잘 나오니까 꽉 찬 건데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의외로 복부 비만이신 분들 중에는요, 화장실을 매일 가셔도 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숙변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필히 장세척을 병행을 해서 하시면 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몸에 변화를 주면서 뱃살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장세척이나 장내시경, 위내시경 좋다는 건 다 알고 해봐야 되는 건 알지만 겁나서 안 하는 거거든요.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좀 생소하고 낯설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막상 해보니까 처음에는 좀 두려웠는데요. 맨 처음에 이렇게 쏴한 느낌이 나면서 하는데 그게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괜찮습니다. 다 어른들이 보는 거고, 임산부들이 보는 거고, 네. 당사자들이 보는 거니까 2일 끊임없이. 간격으로 총 예. 5번 하거든요. 근데 5번이요? 예, 3회 정도부터 더 많이 이렇게 효과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한 번이 아니고 5번씩을 하는 겁니까? 예, 이 장세척은 장에 있는 숙변을 제거하는 게 장세척이거든요. 예. 관장이 아니에요. 아, 예, 관장은 항문 위에 직장에 쌓여있는 변을 빼내는 거기 바로 때문에 한 위에 번이면 되죠. 예. 근데 이 장세척이라는 거는 이 대장세척이고 숙변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숙변이라는 거는요, 매일 화장실을 가거나 화장실 변 보는데 문제가 없으신 분도요, 예. 숙변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하수구에 물을 부어요. 예. 그 싱크대에서 하수구에 물을 버리면은요, 그 하수구는 관이 어떻게 생겼어? 맨들맨들해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도 물을 항상 붓다 보면은 거기 물때가 껴요. 미끌미끌하죠? 미끈미끈하죠. 예. 근데 거기 우리가 물을 붓는데도 미끈미끈해요. 근데 우리 장은 물이 지나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더하면 더했지, 예. 더하진 않겠네요. 거기다가 장은 하수구처럼 매끈하게 생긴 게 아니라 꼬불꼬불 쪼글쪼글하게 생겼어요. 주름도 있다고. 예, 주름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 많은 숙변이 낄 수가 있고요. 화장실을 잘 가는 분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숙변이 끼게 마련입니다. 근데 숙변이라는 건 이제 쌓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썩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냄새도 심하고 이게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숙변이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은요. 예. 그 가스 냄새가 지독하죠. 방귀 냄새가 지독하고요. 그리고 숙변이 있으신 분들은 평상시에 그 항상 피로한 감을 느낀다든지, 예. 뭐 머리가 맞지 못하다든지, 뭐 그 만성 피로, 그다음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하복부에 문제까지 같이 유발을 할 수 있고요. 예,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숙변이 있으면서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예. 조만간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숙변. 근데 우리 대장 소장 해가지고 학교 때 배운 거 보면은 이게 몇십 미터라고 막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안에 있는 장이. 그러면 거기에 쌓이는 숙변 양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이 장이 몇십 미터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짧아요? 한 뭐 개인 차이는 있지만 한 5미터 전후. 예, 꽤 길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 숙변 양도 개인 차이가 있죠.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요. 아무래도 나이 적은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이 많을 거고, 예. 그리고 화장실 잘 가는 사람보다는 못 가는 사람이 더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숙변의 무게는 평균 한 1kg에서 많게는 한 4, 5kg까지. 예. 와. 그러면 그 숙변 제거를 하게 되면은 자기 몸무게가 그대로 5kg가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좀 전에 서윤자 씨도 예. 3번 한 후에 더 좋다고 하신 이유가 네.
장세척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 3번에서 5번 정도 네. 예, 횟수를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예. 한 번에 다 나오면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죠. 오.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나오기 때문에 3번에서 5번을 하는데 서윤자 씨 경우에는 3번 정도에서 어느 정도 나오니까 이제 몸의 변화가 느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숙변이 제거되게 되면 제일 먼저 변화가 오는 게 얼굴이에요. 얼굴 피부 색깔이 예. 맑아지고요. 굉장히 화색이 돌죠. 네, 피부가 탱탱해지고. 보름달 같은. 네. 달팽이. 네, 당장 피부에서 제일 먼저 느낌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예. 숙변이 제거되면 피로한 감이 확 없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를 못 예. 일어나시는 분들도요, 아침에 빨딱빨딱 일어나요. 내일 당장 제가 찾아뵙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은숙 씨도 장세척 하셨습니까? 예. 하셨죠. 그 배은숙 씨는 어떠셨어요? 느낌이나 뭐 그런 그 이후의 기분 같은 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여러 사람이 얘기를 들어봐야지 다른 분들도 용기가 생기니까. 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었어요. 또 그게 뭐예요? 네, 장이 안 좋은 거죠. 네. 장이 설사도 가끔씩 하고 또 어쨌든 변비도 생기고 했었는데요. 네.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배윤숙 씨 같은 경우도 장세척을 하시면서 예. 어느 날 얼굴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두 분 다 얼굴이 밝으세요. 네, 근데 얼굴이 배윤숙 씨 같은 경우는 하시기 전에는요 얼굴에 살도 좀 많이 있으셨고요. 그러면서 얼굴이 좀 이렇게 피부가 처져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늘 제가 붓고 예. 몸이 늘 부었었어요. 예, 그랬는데 어느 날 딱 뵀더니 제가 몰라볼 정도로 얼굴이 피부를 위로 당긴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안색이 맑아지셨어요. 첫인살도 올라간다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야지. 자, 이렇게 숙변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어떨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의심 생기시는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이 그 숙변이 많이 생깁니까? 네, 숙변이 잘 생기는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예. 과식이나 폭식을 잘하는 분들. 한꺼번에. 황광 씨도 폭식하신다고 그러셨죠? 저는 이미 저 가식 갈 걸로 예. 선생님 찾아뵙는 걸 확정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육식이나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등을 즐겨서 먹는 사람. 많이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야채를 적게 드시는 분들. 세 번째까지는 다 동그라미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야채를 많이 드시면 섬유소 섭취가 많기 때문에요. 예. 변이 잘 나가는데 이 섬유소 섭취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예, 많이 껴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평소에 짜게 먹는 사람.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예. 물을 적게 먹는 사람. 예, 항상 목말라 있죠. 급하게 잘 씹지 않고 급하게 먹는 사람. 예. 마지막 건 아니었으면 그다음에 좋겠는데. 변비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기타 대장의 기질적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숙변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저는 지금 살이 쪘다고 좋아했는데 아마 그게 다 숙변 무게인 것 같아요. 뭐죠? 모든 상황이 다 해당이 될 정도로 이 숙변에 아주 적색 정보가 좀 들어온 것 같네요. 네. 그러면요, 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가지고 네. 이 숙변 제거하는 그 과정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네. 해주시겠습니다. 성범 씨 걱정하셨죠? 장세척 무서울까 봐. 아, 저는 관 놓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장세척이라고 얘기하시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특히 장 검사 해보신 분들은요, 도망가세요. 아우, 저는 장자 소리도 못 꺼내게 해요. 아우, 저는- 장 검사를 해보셨던 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기억이 아니고요. 네. 이거는 뭐 자다가도 버떡버떡 될 정도로 근데 이 장세척과 장 검사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장세척은 힘 안 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예. 이 장세척은요, 어떻게 하냐면, 뭐 특별히 이렇게 물을 많이 먹고 약 먹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그 장세척 하기 전에 속을 좀 비우시는 게 좋아요. 어. 그러니까 오후에 장세척 하려면 점심 먹지 말고. 뭐 오래 안 먹은 건 아니네요. 예, 그 전끼니만 배를 비우시면 가볍게 할 수 있고요. 여기 항문으로 예. 호수가 한 1, 2cm 정도 들어가요. 아니, 요만큼 들어가요, 요만큼. 요 정도. 예, 1, 2cm 예. 들어가서 요 정도? 예, 네, 네. 물이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아, 예, 물이 들어갔다 나올 때 이 변을 씻어서 숙변을 씻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디까지 물이 올라가는 겁니까? 대장만 올라가는 대장까지요. 대장만? 대장까지. 아, 예, 그럼 뭐 예. 예. 어. 근데 이제 이 대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예. 여기 오른쪽 배 아랫배가 여기 맹장이 있는 거 아시죠? 아, 예, 거기를 알겠습니다. 기점으로 대장이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직장에서 변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횡행결장의 경우는 이 우리 가슴 밑으로 명치는 데를 지나가요. 맞아요. 봤어요. 해부도 그저 예, 그림에서. 예. 예. 근데 그 이리로 지나가는 걸 사람들이 별로 인지를 못 하세요. 근데 대장이 이렇게 지나가요. 예. 그래서 장세척을 하면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분은
위에 물이 들어갔다고. 그러겠네요. 예, 위까지 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겠어요. 예. 대장에만 물이 들어가서 예. 이 세척을 해내는 건데 이거는 하루에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3번에서 5번 정도 개인에 예. 따라서 나눠서 하게 되면은 네. 서서히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꼬불꼬불한 데 있던 숙변이 이렇게 밀려서 이 보세요. 물이 막 밀어내고 있죠. 예. 이렇게 밀어내서 나오게 됩니다. 죄송하겠지만은 이거 나오게 되면 색깔이 시커멓겠네요. 그렇죠. 진짜 숙변 색깔은 좀 검었고 찐덕찐덕하고 좀 예, 그런 색깔이에요. 그냥 속이 시원하겠네요. 예, 하면 시원하죠. 예. 근데 이제 이 숙변 제거를 하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 이 속을 깨끗하게 하고 나니까요. 특히 변비가 심하거나 장이 안 좋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요. 실은 제가 몇 년 전에 모 연예인을 장세척을 해줬어요. 예. 그분은 키도 크고 정말 날씬해요. 여자군요. 예, 아. 날씬해서 배가 허리가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오신 이유가 변비가 심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장세척을 그때 제가 해드렸는데 무지 많이 나왔어요. 그 이쁜 분이. 예. 그래서 굉장히 창피하셨죠, 저한테. 지금도 왕성하게. 예,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탤런트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장세척을 하고 그 다음날 오셨는데, 네. 이틀 후에 오셨는데요. 체중이 2kg가 늘어서 왔어요. 왜요? 왜 늘었냐면요. 빠지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장의 변이 꽉 쌓여 있어서 예. 항상 배가 그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먹지를 못했군요. 예, 먹지를 못하고 먹고 싶은 게 없었고 배가 고프지를 않았대요. 네. 근데 이 장세척을 하고 나니까 배가 다 비어버렸잖아요. 예. 그래갖고 별의별 게 다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평생 안 먹던 걸 다 먹었대요. 야, 그 그래서 2kg 가. 2kg가 늘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먹는 거를 안 먹던 거 드시지 않고 네. 한 결과 그 다음에 오셔서 오히려 줄었죠. 더 빠지겠죠, 당연히. 더 빠지셨죠. 예. 그래서 저는 진짜 그분 보고 놀랐어요. 허리가 요런데 뱃속에 변이 그렇게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걸 네. 저도 환자 보고 배웠어요. 예. 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뚱뚱한 사람이 많은 게 아니군요. 뚱뚱한 사람은 당연 많고요. 배 나온 사람은 살찌지 마세요. 예. 배 나오신 분들은 당연 많고요. 어디 가나 욕먹어요. 그렇게 예. 날씬한 분들도 변비가 심한 분들은 그렇게 많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많이 있군요. 근데 장세척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네. 원래 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장세척 직접 그 본인도 하십니까? 그럼요. 실은 그래요? 제가 원래 타고날 때부터 장이 좀 안 좋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변비 때문에 어려서부터 고생을 했는데요. 예. 저는 제가 장세척을 받아본 지가 딱 20년 됐죠. 그래서 저는 꽤 1년에 되셨네. 한 번 이상 하고요. 그래요? 예,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져서 네. 장세척을 안 해도 화장실을 갑니다만 이 숙변 제거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일부러 챙겨서 하죠. 근데 보신 분들 중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이게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물이 들어가도 자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임신 초기의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우니까 예. 안 하는데요. 임신 중기 이후면 예. 그 임신 중에 의외로 변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더 누르니까. 약을 먹을 수도 없고 예. 누르니까 변비는 더 심해지고 예, 근데 야채를 먹어도 채소를 먹어도 안 되는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장세척을 하기도 합니다. 실은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그 본인이 받으셨다는데요. 예, 예. 변비가 있었는데 임신하면 저는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예. 채소를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챙겨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배가 나오면서 점점 더 심해져요. 네. 그래서 제가 평화 임신했을 때는 장세척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태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예. 오히려 변비가 심해서 엄마가 고통스러운 게 오히려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가 아니라면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임산부에게도 장세척은 중기가 넘어가면 애가 뱃속에 있다가 뭐 지나가나 보다 뭐 이 정도로 넘어가니까 해도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우리 방청객 중에서 또 궁금하신 분들 질문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기 병원에 가서 하는 장세척 말고요. 집에서 숙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중요하죠. 예. 집에서 숙변 제거를 하는 거는 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예. 요즘 보면 뭐 숙변 제거가 유행이 돼서 약국에 뭐 숙변 제거제 이렇게 팔기도 하는데요. 그 약을 먹고 오신 분도 장세척을 하고 나면 또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일부러 약을 드시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네. 차라리 집에서 하실 거면 마사지를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해보시죠. 예, 그 오른쪽 여기 배꼽에서 오른쪽 아랫배가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맹장 부분. 부분이에요. 예, 맹장. 예, 그 맹장. 부분을 예.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오. 그 대신 이제 마사지를 여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셔야 돼요. 눌러가면서요? 예, 예. 꾹꾹 눌리면서 이제 변을 밀어내듯이. 예. 손에 이제 이 장에 변을 밀어내듯이 이렇게. 아까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해서 변이 네. 나오듯이 그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밀어서 시계 방향으로 세게 돌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그래서 기본이 이 소장 끝나는 부분에서 오른쪽 아랫배 맹장에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게 기본이고요. 얼마나 돌릴까요? 몇 바퀴나? 이거는 그 조금 세게 하시는 게 좋고요. 세게요? 특히 배가죽이 두껍거나 배 살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세게 하셔야 돼요. 살살 해서는 이 안에 별로 자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르고서도 이렇게 한번 하고. 예, 조금 자극을 좀 더 주시는 게 좋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명치에서 양쪽 갈비뼈 쪽으로 예. 이렇게 만지면 다 갈비뼈가 그렇죠. 만져지죠. 갈비뼈, 예. 그 갈비뼈 방향으로 갈비뼈 하연을 예. 손가락으로 마사지 하듯이 아래로 훑어내려요. 누르는 게 아니고요? 예, 누르면서 훑는 거죠. 누르면서, 예, 세게 눌러가면서. 예, 조금 누르면서. 예. 훑고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듯이 이제 마사지를 내렸다 올렸다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배 전체를 손바닥으로 흔들어요. 아래 위로. 이렇게. 예, 아래 위로. 예. 요건 저기 헬스클럽 가가지고 그거 하면 좋겠네요. 흔드는 거. 달달달달달달 하는 거요. 예, 좀 흔들어 놓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복부 좌측 하단부가 이제 여기서 변이 마지막 우리가 화장실 가기 전에 모여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그래서 왼쪽이군요. 뱃살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만지면 만져져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거 만지고 나서는 네. 무슨 암 생겼다고 뱃속에 이상하게 만져진다고 하시는 분들 예. 대부분이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이 아니고 뻥이에요. 예. 복부 좌측 하단부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한 다음에 항문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예. 지금 이게 한 개 지금 변이 통과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는 이제 네.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변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림 6개라 그랬지 이거는 그 일관성 있네요. 방향이. 예. 그 외우기도 쉬우실 것 같은데. 예. 집에서 하실 때는 이 마사지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예, 엉뚱한 거 아무거나 드시고 이러는 것보다는요. 이거는 또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장이 안 좋거나 화장실 못 가시는 분들은요. 생각날 때마다 하세요. 누워서도 하시고 뭐 한가할 때 의자에 앉아서도 하시고 하시면은 이 복부 마사지가 장이 무력해져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네. 이 복부 마사지를 잘 하시면 숙변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그 공중화장실 가면은 숙변 제거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중요한 건 공짜니까. 예,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볼까요? 예. 제가 좀 아랫배가 좀 있는데요. 예. 평소 만성 피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랫배가 좀 더부룩하기도 하고 변을 보더라도 좀 잔변감이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럴 때도 장세척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지요? 보통 그런 분이 장세척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이. 네. 그러니까 그 화장실은 갔는데 잔변감이 있거나 하루에 2-3번 가신다는 분들 보면요. 의외로 변을 잘 봐서 가는 게 아니라 잔변감이 있으니까. 가긴 갔는데 뭔가 뒤가 개운하지 않으니까 덜 눈 것 같으니까 또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다 느끼는 걸까요? 예, 그래서 하루에 뭐 여러 번 가더라도 잔변감이 있거나 만성 피로가 있거나 그 가스가 냄새가 지독하거나 뭔가 얼굴 색깔이 칙칙해지거나 몸이 잘 붓거나 얼굴이 붓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이 숙변 제거를 하고 나면 제일 먼저 배가 편해지시고요. 배가 편해지니까 이제 얼굴이 저절로 안색도 맑아지고 붓기도 내리고 전체적으로 몸도 가벼워지면서 숙변 제거하고 나면 혈액순환까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예,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이 인간 인체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음식을 먹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숙변을 조금씩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음식이 숙변해 줬습니까?
뭐 숙변뿐만 아니고요. 예. 그 변비에 좋은 음식이 결국은 숙변을 덜 생기게 하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겠네요. 예, 예. 가장 기본이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섬유소면 거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말하면 흰 쌀밥이 아니고 예. 현미 같은 통곡식을 먹는 거고요. 까끌까끌한 거. 예, 까끌까끌한 거. 그리고 야채 같은 경우 채소를 먹을 때 보면 그 질긴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섬유질이거든요. 질긴 거요? 그래서 씹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질긴 야채나 야채를 많이 씹는 걸 싫어하시는데요. 예전에는 그 섬유소를 그 영양소에 집어넣어주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많이 먹으니까 그거를. 그렇기도 했고요. 예. 그때는 이제 먹고 살기 바쁠 때라서 오히려 이제 그 변비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이 변비라는 게 현대인들의 병이거든요. 현대인들이 움직임도 줄어들면서 음식도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별로 씹지 않아도 바로 부드러운 음식들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죠. 섬유질이 안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변비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고 거기다가 스트레스까지 많다 보니까 긴장하게 되고 장이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변비가 생기면서 숙변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기본은 섬유질이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제철의 채소, 야채, 예. 과일을 많이 드시면은 특별히 뭐 더 안 챙겨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걸로 안 되시는 분들은 좀 그 유산균 음료 있죠. 유산균 음료를 드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우리 몸이 움직여야지 장도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서 한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이렇게 열심히 걷다 보면요. 네. 장이 꾸물꾸물 꾸룩꾸룩 움직이는 소리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이제 이 배변이 안 좋으셨던 분은 이제 밀어내기가 돼요. 뿡뿡. 예. 저희 남편이랑 둘이 같이 걸으면요. 예. 서로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뭐 방구.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은 이미 예전에 방구 텄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 남편은요 오히려 그 가스 배출하는 거를 이뻐해요. 왜냐하면 제가 변비가 있으면 굉장히 짜증을 내거든요.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예. 모든 사람이 그래요. 특히 화장실 잘 못 가시는 분들은요. 화장실 갔다 온 날은 그날은 맑음이에요. 근데 화장실 못 간 날은요. 하루 종일 흐림, 찌뿌덩, 네. 기분이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화장실 잘 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변비 없는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을 같이 움직여주는 게 장 운동에도 좋고 오히려 이제 가스가 나온다는 거는 장이 움직인다는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섬유질이 많은 채소 많이 드시고요. 네. 그리고 많이 걸으시면 이 숙변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정 힘드시면 병원 찾으시면 또 시원하게 또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요. 자기 건강은 자기 스스로 챙길 방법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오늘 또 다시 새롭게 아셨을 겁니다. 자, 복부 비만을 없애는 다양한 방법과 그리고 운동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저희 정지행 박사가 준비하는 시간이죠. 몸속의 독을 없애는 해독 요가와 명상 호흡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움직이면 해독되는 요가입니다. 먼저 팔다리 털기입니다. 다음은 뱀 자세입니다.
다음은 활 자세입니다. 마음의 독을 없애는 명상호흡법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평균 28세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낳는 시점이 30세가 됐다고 하네요. 이제 그 초산을 하는 이 나이가 30대에 들어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럼요.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령 임신이라 하더라도요, 얼마든지 본인이 미리미리 준비하고 노력하시면 건강하고 똑똑한 나이 낳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결혼 전에 임신과 출산을 생각하셔가지고요, 미리미리 산정 검사를 받아두시기를 오히려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은 임산부와 복부 비만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너무 고맙고요. 예. 방청객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나 이거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물어보나 하시는 분들이요,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육아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움과 건강을 찾아주는 정생 한의원, 자연과 피부과학의 조화 스킨79, 보다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디미원, 뮤지컬 극단 그들이 함께합니다.